한재균 부대표님 오시나 본데요? 일찍도 나타나시네. 그 와중에 똘마니들까지 데리고. 네. 테일 장학회 출신들 몰라요? 우리 회계법인 회계사들 중에서도 제법 있는데 금강원, 기재부, 언론사에도 있대고. 학비 대중은 테일회계법인인데 한재균 부대표한테만 충성하는 것도 웃겨. 저게 누구예요? 그 HK 사모펀드가 팔려고 내놓은 P2P 온라인 대출업체입니다. 여러모로 우리 지산은행이 가장 적합한 파트너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말씀은 감사하지만 저희 지산은행에 온라인 대출업체가 필요할지는 글쎄요. 우리 행장님한테는 필요 없을까요? 이제 임기도 끝나가시는데 눈에 띄는 업적 하나 만들어 놔야 임기 연장도 수월하실 테고요. 주가만큼 확실한 업적이었기도 하고. 주가... 영업이익이 똑같아도 IT 기술이 있는 회사 하나 가지고 있으면 핀테크니 차세대 금융기술이니 하면서 더 높은 멀티플을 적용받고 주가도 급등하는 게 그 현실이니까요. 이참에 좋은 포장지 하나 가져가시지요. 손혜원 선생 회계사 커리어 내가 확실히 보장하지. 그리고 양재현 선생 몫으로 산재 처리 이상의 보상금도 지급될 거고. 부대표님 제안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눈이 보이는 한 테일에서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경찰에 신고라도 하게? 한재균 부대표가 사람 죽이려고 했으니까 처벌하라고? 내가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산증인인데? 그런 걸로 상대할 수 없다는 거 누구보다 제일 잘 알잖아. 그럼 그냥 이대로 당하고만 있어요? 밟으면 밟히고 죽이면 죽고. 아니요. 출근하셔야죠. 피플젠터? 피플젠터에서 어떻게 단물을 뽑아 먹을지 세워놨던 계획들. 그럼 여기 있는 회사가 전부 다 한재균 부대표가 이용만 하다가 결국엔 문 닫게 된 회사들이야. 예비건설 때처럼 심영구가 다 했겠지. 말하자면 이게 한재균 치부책 같은 거네요. 이걸 입증하는 건 다른 차원이긴 하지만 정황상으론 맞아. 근데 이런 걸 형한테만 보냈을까? 어디까지 내면 준 거야. 주식 반대 매매당해서 그거 수습하느라 바쁘신가 보지? 네가 그걸 어떻게... 너 이 새끼 설마... 감사팀 최경일 선생입니다. 보성군과는 막역한 수사입니다. 인사드려요.
이찬주 회장이 해외 출장 간 사이에 보성이한테 주식담보대출을 갈아타라고 바람만 넣어주면 돼. 너 진짜 내 덕인 줄 알아. 알았다니까. 재고자산 원가를 매겨놨습니다. 참고화재로 뒷처리까지 끝내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태워버리는 것만큼 깔끔하게 없으니까 태우는 김에 그 악성 제보 하나 수박할 생각 없나? 어떤? 야, 다녀오면 자네 파트너 자리 약속하지. 판단은 자네 몫이니 천천히 생각해보게. 나와! 아저씨. 하루에도 몇 번씩 기옥문 앞에 서는데 만약 또 데뷔 안 했을까? 자창이면 칼. 걔 왜 여기에? 한재균 부대표님이 뭘 하려는지 알면 뭐해요. 한재균 부대표 승인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딜파트 수장이니까 우리 업무도 아닌데 자료 오픈하라고 우길 명분도 없고. 그럼 이대로 보기만 해야 돼요? 방법이 없을까요? 경쟁 입찰? 아, 그게 있었네. 경쟁 입찰. 경쟁 입찰이면 지산은행 말고 온라인 대출업체를 사고 싶어 할 만한 데를 우리가 데려오는 거지. 공식적으로. 그렇게 되면 한재균 부대표가 우릴 막을 명분이 없겠네요. 공식적인 참여니까. 지산은행에다 팔고 싶은 한지균 부대표 입장에선 다른 매수자가 나타난 게 당황스럽기도 할 거고요. 엉뚱한 사람이 산다고 할지도 모르니까. 근데 좋아하긴 아직 일러. 우리를 고용해서 경쟁 입찰에 참여할 회사를 찾아야 되는 숙제가 남았으니까. 그 숙제 내가 도와줄게. 선배! 지산은행을 일부러 어렵게 만든다고요? 왜요? 그렇게 해서 한지균 부대표가 얻는 게 뭔데요? 무슨 얘기야? 한재균이 일부러 지산은행을 어렵게 만든다니? 대출 사고가 이렇게 갑자기 터지기 시작하면 BIS 비율에 문제가 생길 텐데. BIS? 거기에 문제가 생기면 은행이 휘청한다는 소리잖아요. 혹시 BIS 비율 떨어지는 거랑 금융위원회랑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금융위원회? 장호 선생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한재균이 금융위와 유착관계인 거. 금융위. HK 사모펀드가 특허권 나눠주면서 자기 편으로 모았던 그 사람들 아니에요? 네, 맞아요. 뭔데요?
한재균이 금요일까지 마음대로 쥐고 흔들면 뭘 할 수 있길래요? 한재균이 뭘 하려는 거냐고요? 은행. 은행. 그래, 은행. 한재균 부대표가 처음부터 노렸던 건 지산은행이라고. 은행을 노려요? 기업 하나 먹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 자격도 없는 한 개인이 은행을 인수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데. 마음만 먹으면 서민이고 기업이고 대출로 피를 말리기 시작할 거고, 그렇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정부까지 주무를 수 있게 돼. 그렇게 되면 한재균 부대표가 나라 경제를 흔드는 건 시간 문제야. 단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 있냐고요? 아버지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내가 어디가 아픈지, 약은 먹는지, 죽고 싶은 건지, 살고 싶은 건지, 얼마나 괴로운 건지. 그 무슨 말인지 내가 잘 알아듣겠어. 근데 한승조 선생, 그 얼방 피울 나이는 좀 지난 것 같은데 말이지. 그걸 어리광이라고 말하는 사람하고 무슨 대화를 하겠습니까? 너 조심해라. 그거 아니, 네 인생의 최고의 행운은 네가 내 아들인 거고, 내 인생의 최악은 그것도 네가 내 아들인 거야. 난 평생을 최악으로 살아왔어. 당신 아들 한승조는 이제 없어. 네 친부모도 한재균이 죽인 거라면 그게 무슨 헛소리야? 말했잖아. 내가 아주 재밌는 얘기를 좋아한다고. 네 친부모가 어떻게 죽었냐면 말이지. 어디서 개수작이야? 나도 모르는 내 부모를 네가 무슨 수로 알아? 근데 그 멀쩡한 건물이 괜히 무너지지는 않았겠지. 중정부 건설비 횡령을 무마시켜서 부실 공사를 덮어줬으니 아주 한재균 손이 안 닿은 데가 없어. 하중 평당 300kg도 못 버틸 것 같고 이제 여기저기 균열도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봐요! 내 말 안 들려? 잠시 생각 좀 하느라. 무슨 생각? 또 어떤 생각? 허송세월하다가 이 건물 무너진다고 보강해야 된다고 내가 몇 번을 말했잖아! 이찬주 본부장이 자집 빼돌린 거 다 알아. 그쪽이 이중장부 만들어서 무마시켜준 거고 공사비 빼돌리려고 부실공사한 이찬주나 그런 놈한테 줄선 당신이나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치는 거야! 내일 기자회견에서 다 말할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아빠가 왜 안 나오시지? 왜 안
잠깐만. 여보. 뭔가 이건 20년 전 당신이 죽인 사람들. 여기 써 있지 않나? 부실공사라고. 뭐? 내가 여기 이 사람들을 죽인 게 확실한가? 당신이 무마한 상하건설 부실공사, 빼돌린 건설비. 그래서 무너진 거 아닙니까? 충분한 대가를 받고도 건물 안전 관리에 소홀했던 그 네 아버지 때문은 아니고. 무슨 말도 안 돼. 그럼 이중 장부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장호 선생, 그 장호 선생 그 회계사 아니에요? 응? 방금 말한 것 중에 주워듣고 추존한 거 말고 직접 수집한 객관적인 증빙이 단 한 개라도 있나? 설계 도면대로 시공됐다는 감리 확인서에 모든 비용이 적격 증빙을 갖추고 제대로 지급됐다는 적정 의견, 그거 확인하지 못했어? 회계사라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증빙하지도 못할 자료로 겁도 없이 계획도 없이 중요 왜곡 표시에 대한 식별과 평가는 뭐 이럴 때만 필요한 줄 아나? 도대체가 지금 뭘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잡것들도 하지 못하는 이런 짓거리를 말이지. 주제도 모르고 껍데가리도 없이. 이번 무리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각오하는 거로 알지. 나가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지산은행엔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혼자만 재미를 보시겠다? 처음에 말이에요. 아버지가 여태껏 어떻게 그 지산은행 행장 자리를 지켜왔는지 진현아 선생께 좀 캐보라고 제가 오더 한번 내려볼까요? 한재균 부대표님. 그러니까 괜히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마시고. 도덕적 해이, 이른바 모럴 해저드로 최근 구설수에 오른 지산은행이 신규 가계담보대출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지산은행 운영진들의 경영 실패 부담을 일반 소비자들에게 떠넘긴 것이 아니냐는 전문가들의 우려와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최악의 상황들을 가정해봐도 온라인 대출업체 때문에 지산은행이 입을 타격은 아직까지는 감당할 만한 수준이기는 한데. SNS도 그렇고 특히 인터넷 카페가 아주 난리예요. 청약 잔금인데 지산은행 망해서 돈 못 끼면 청약 날아가는 거냐. 결혼 자금, 노후 자금인데 잘못되는 거 아니냐부터 아주. 지산은행이 일반 서민들이 제일 많이 거래하는 시중은행이니까 이런 기사 하나에도 민감하고 불안한 게 당연하겠지. 맞아. 웬만한 사람들한텐 은행 예금 얼마에 집이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니까. 저도 하루에 몇 통씩 동창들한테 전화 받아요. 지산은행에 집 담보대출 받은 게 있는데 은행이랑 같이 집 잘못되는 거 아니냐고. 난 주식하는 애들. 찌라시에서 뭘 좀 봤는데 넌 회계사니까 고급 정보 없냐고. 하여간 책임지지도 않을 거면서 찌라시는 대체 왜 만들고 왜 뿌리는 거야? 멀쩡한 은행 하나 바보 만들면 좋나. 당연히 좋지.
뜯어먹을 게 많아지니까. 그래도 한 놈은 맞네요. 정부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지산은행은 은행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모든 지표에서 안전, 양호하단 평가를 받고 있으며 고정 이하 여신 비율, 유동성 비율은 모두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평했습니다. 최근 연일 이어진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 기조 등이 대외 악재로 작용한 것은 선물. 사실이다. 수익성을 감안할 때 선물 맞네. 지산은행의 자본 적정... 뉴스 잘 봤어요. 광고 안판 축하드립니다. 연락해보니 갑작스럽게 기사가 나가게 됐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찌라시 작업한 게 물거품 되지 않도록. 대체 누가? 무단결근 2주 만에 나타나서는 한다는 소리가 누구? 대일회계법인 대표님, 회장님이요. 생각해봤더니 한직은 부대표더라고요. 부대표 위에 계시는 회장님이라면 장호 선생, 당차고 배짱 좋은 건 알지만 아무리 그래도 회장님은 뉴스탭이 만나고 싶다고 만나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럼 회장님이 절 찾아오게 만들어야겠네요. 없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망하긴 누가 망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아버님한테 돈 빼지 마시라고요. 지산은행 때문에 다들 난리네 아주. 왜 뭐 급한 일이야? 파킨 말이야. 우리 회사의 온라인 대출업체 맡기기로 했던 거 그거 한재균 부대표가 손을 쓴 것 같아. 파킹 실패했단 말이야? 한재균 부대표면 금감원에 아는 사람도 많을 테니까 자산운용사 대표 하나쯤 움직이는 건 일도 아니겠지. 이제 어떡하지? 생존자. 이게 뭐하는 짓이야? 어린이 재단 터지면 나만 죽을 것 같아. 지금껏 페이퍼 컴퍼니로 기부한 척 해놓고 뒤로 돈 세탁한 거. 당신이잖아. 그 사건 담당이 그 백검사였던가요? 우리 정확히 수재였습니다. 그 열심히 했던 친구라서 내가 기억이 나네요. 테일 장어캐 놈들이라 그건가? 내가 이대로 두고만 볼 것 같아? 얼마 전에 테일 회계사 하나가 창고 화재로 죽었어요. 다들 그 안타까운 사고로들 알고 있는데 알아보니까 그게 사고가 아니라 비자금 조성을 위한 사건이었다지 뭡니까? 지금 무슨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그건 당신이... 그 창고에 차명 소유주가 이성주. 당신 미쳤어? 아니지. 그 질문은 너한테 물어봤어야지. 네가 장호우 따위를 자극시켜서 날 상대하려 했었을 때 그때 거울 보고 물었어야지. 너를 밀가루 공장에 전화 온 것도 나고
또 회장 자리에 앉힌 것도 나니까 너를 끌어내리는 것도 나여야 하겠지. 흔들지 마. 감히 어디. 내가 갈 땐 가더라도 당신 앞날에 걸림돌 하나는 돼주지. 기대해. 뭐라고? BIS 비율 유지하는 게 실패했다는 거야? 그럼 지산은행은 어떻게 되는 건데? 기업들이 대거 돈을 빼서 다른 은행으로 움직이니까 다른 기업 고객들이랑 개인들까지 가겠다고. 연하쌤. BIS 비율이 얼마나 떨어졌길래? 아, 잠깐만요. 한꺼번에 이렇게나 많이 떨어진다고? BIS 비율이 8% 이상이어야지 은행을 지키는 거잖아. 이제 매각 대상자잖아요. 누구나 사갈 수 있는. 그럼 진짜 은행이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죠? 아닌 거죠? 가짜 뉴스 찌라시부터 시작된 거니까 거기부터 수습해. 온라인 대출업체는 처음부터 사람들을 그냥 성동시킬 미끼였어. BIS 비율을 제일 효과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은 뱅크런. (20년) 전 붕괴 사고 현장의 생존자를 만나 당시 현장에 대해 직접 듣고 싶은 게 있어서요. 그 사고로 아버지는 장애를 가지게 되셨고 후유증으로 지금까지 말씀도 잘 못하세요. 게다가 아버진 그때 사고에 대해 전혀 기억을 못하시고요. 도움이 못 돼서 어쩌죠? 네, 어쩔 수 없죠. 근데 테일 사내 카페에선 어떻게... 왜 농아인 척 했냐고요? 안승현 부대표님이 곧 사직하시면 그럼 우린 어떻게 되는 거야? 한재균에 대한 모든 자료를 원해요. 귀가 들리지 않게 된 아버지를 경계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걸 제가 좀 이용했죠. 카페에서 보고 들은 정보를 한재균 부대표한테 은밀히 전달하는 게 내 진짜 할 일이에요. 누구한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돈이 되고 권력이 되니까 한재균이 처음부터 그럴 용도로 만든 게 사내 카페였어요. 저는 태일 장학회 덕분에 학교를 졸업했고요. 업무 시간 외엔 다들 지산은행 일에 매진하기로 했으니까 진연아 선생도 마음 다 잡고. 고맙습니다. 현재로선 지산은행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예금액 확보야.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당장 그 많은 예금액을 어디서 구하죠? 다른 은행. 네? 뱅크론으로 지산은행에서 찾은 돈을 집에 두진 않을 테니까 그 돈이 고스란히 딴 은행에 들어갔겠네요. 뱅크런이 터져도 나머지 은행들이 조용한 이유야. 지산은행의 불행이 자기들한텐 절호의 찬스니까. 그럼 그 돈만 다시 찾아와도 다른 은행들이 순순히 돈을 내줄까요? 내주게 만들어야지. 한승조, 네 말이 무슨 말인지도 알겠고 충분히 괜찮은 아이디어 같기도 한데 당연히 쉽진 않을 거야. 우리 제안의 핵심이 지금 당장의 이득을 포기하고 앞으로의 위험을 나누자는 얘기니까.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이게 지산은행을 살릴 유일한 방법이면 해보는 수밖에. 자, 그럼 움직여보자. 네, 심사장님. 저 지난번에 하늘토건 PF 같이 했던 태일회계법인 손혜원이에요. 자료 보내드렸는데 확인해 보셨어요? 뭐야, 오늘 심사 여기서 하기로 한 거 아니야? 장소나 시간이 바뀐 건가? 연락받은 거 없어? 어떻게 된 거야? 형. 오늘 예정된 적격 심사 취소됐어. 갑자기 무기한 연기되었대. 무기한 연기가 됐다고? 너 뭐 아는 거 있어?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아니, 일단 끊어봐. 심사 연기? 당사자인 나한테 연락도 없이. 어떻게 된 거야? 심사에 관련된 사람들 아무도 연락이 안 돼. 기사들까지. 누나가 회의 참석하는 걸 막으려고 일부러 취소한 것 같아. 또 선수를 치셨네. 심사를 무기한 연기한 거면 한재균 부대표님한테도 불리한 거 아니에요? 은행 소유권이 안 넘어가고 있는 건데. 이미 지분이 50%가 넘기 때문에 하려고 들면 주인 행세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임시긴 하지만. 심사를 계속 기다리긴 힘들 텐데 절차라는 게 있어서. 지금 누굴 걱정하세요? 적당한 때를 기다리나 보지. 한재균 부대표한테 적당한 때. 지금은 안 되고 나중에 되는. 조건이 바뀔 게 없다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겠지. 예를 들어 심사 받을 사람 같은. 조이스장이요? 한재균 부대표는 시간을 번 거야. 다음 심사 전까지. 조이스장을 대신해서 말 잘 듣는 새 한국지사 대표를 뽑을 시간. 누나한테 한재균 부대표가 심사를 연기한 진짜 이유 얘기해줬어요? 오늘 만나서 하려고. 누나도 준비할 게 있을 테니까요. 이대로는 억울하잖아요. 억울하면 안 되지. 한재균 부대표가 지금 제일 필요로 하는 건 시간이야. 한재균한테 시간을 주지 않는 거지. 시간? 이를테면 기습적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장호입니다. 자, 그럼 다음 자리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청탁의 대가로 저한테 특허 증서를 받는 장면이 찍혀있는 영상 파일과 관련 서류입니다. 지금 뵙죠.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짓이야? 진짜는 지금부터 시작인데 벌써 목소리를 높이셔야 되겠어요? HK 사모펀드의 산업 자본은 총 자본의 25%가 넘기 때문에 현 은행법상 지산은행을 가질 수 없다는 건 다 아실 거예요. 서류 제출 날짜에 맞춰서 일부 자산을 정리하는 걸로 25% 아래로 맞추긴 했지만 그것도 잠깐의 눈속임이라는 것도 알고 계실 거고요. 그 흔한 경쟁 입찰이나 공개적인 실사도 없이 처음부터 HK 사모펀드로 못 박아놓고 일을 진행시킨 것도 다 아실 거고요. 이러지 않아도 내일 있을 HK 사모펀드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무사히 통과시켜 주려고. 아니요. 그 반대입니다. 반대? 지산은행이 HK 사모펀드에 넘어간 건 이미 기정사실이랑 마찬가지인데 뭐하러 뭐 얘기한 거죠? 무슨 소용이 있다고? 그렇긴 하죠. 근데 지산은행이 HK 사모펀드에 먹히면 그 다음은 누구 차례일까요? 베스트은행? 한솔? 뭐 시민은행일 수도 있고 도성은행일 수도 있겠네요. 시기와 순서의 차이일 뿐이지 여기 있는 은행들 전부 겪어야 될 위기일 겁니다. 전 세계 사모펀드들이 지산은행이 뚫리는 걸 똑똑히 지켜봤으니까요. 대표님. 무슨 소란인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보게.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HK 사모펀드를 두고 한간에 떠도는 로비를 통해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을 마구잡이로 매수 매각한다는 기업 사냥꾼이라는 소문. 그 소문은 사실이 맞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지산은행을 매수한 다음에도 그렇게 할 예정이니까요. 반대? HK 사모펀드가 지산은행을 가질 수 없게 절대 심사에 통과하지 못하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해 주세요. 그게 제 협박입니다. 이로써 HK 사모펀드의 지산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는 부적격, 통과하지 못했음을 선언합니다. 가짜 뉴스의 산불처럼 퍼져나가는 공포와 불안과 싸우는 법. 그렇기 때문에 초동 진압이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신뢰 말고는 별다른 해결책이 없는 문제이기도 하죠. 요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믿으라 그런다고 믿겠어요? 그럼 뭐 보여줘야죠. 눈에 보이게. 하나의 위험 5개에 대한 시중은행 5개의 은행연합체 컨소시엄을 제안합니다. 5개의 은행 중 어느 한 곳에 뱅크런이 발생하면 나머지 4개 은행에서 여유자금을 그 즉시 예금으로 넣어주는 형식으로요. 지금 우리더러 다른 은행의 통장을 만들라고요? 네, 맞습니다. 은행의 기둥뿌리까지 흔드는 뱅크런을 버텨내기 위해선 조건 없고 즉각적인 현금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니까요. 그렇게 BIS 비율을 방어할 시간만 벌어줘도 국공채를 헐값에 내다 팔지 않고 버티게만 해줘도 100년을 버틴 은행이 3일 만에 문을 닫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은 그 어디에도 안 생길 테니까요. 네가 내 아들이라서 내가 무조건 봐줘야 한다는 그 이유를 나한테 설명할 수 있겠니? 갖고 계신 주식은 전부 다 파셔야 될 겁니다. 금융위에서 주식 처분 명령이 떨어지긴 하겠지만 은행을 가질 수 없는 한재균 부대표님한테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종이 쪼가리일 뿐이니까. 얼마나 구하는 거야 대체? 사람 말고 돈을 따라가야 나올 거야. 입증하는 걸 도와주시면 저야 감사하긴 한데 회계사님은 괜찮으시겠어요? 그래도 아버지인데. 아버지니까. 한지균 부대표가 뱅크런을 일으키기 위해 가짜 뉴스와 찌라시를 이용하고 유포했다는 정황과 증거예요. 테일정학회라는 개인 조직 말고 사설 업체를 이용해서 뿌리기도 했는데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대금을 지급했어요. 페이퍼 컴퍼니요? 한재균이 그런 게 있어요? 오늘 파트너분들을 이렇게 긴급 소집한 건 한재균 부대표와 지산은행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 정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럼 다들 동의하신 걸로 알고 딜파타 한재균 부대표의 이사회만을 건의합니다. 이사회임은 주총 특별 결의 사안이라 전체 주주의 75%가 동의를 해야 표결이 가능합니다만 따로 시간 낼 거 없이 바로 이 자리에서 결정하지. 정치인들과 언론인, 금융기관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공유한 사실이 있습니까? 네, 제가 직접 전달했습니다. 누구한테 언제 뭘 전달했는지 자세하게 기록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자수를 하긴 했지만 이 일로 본인도 같이 처벌될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신 거죠? 네, 알고 있습니다. 불법적으로 은행 매각을 추진한 한편 사회적 지위와 회계적 지식을 악용해 국가 경제를 어지럽게 한 점이 인정되는 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피고인 한재균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페이퍼 컴퍼니라지만 저기요, 저 괜찮으세요? 저기 아저씨, 저기 아무도 없어요, 저기요. 아저씨 정신 좀 차려보세요, 아저씨. 사장님. 여기요. 그럼 저분이 윤무일... 저희 아버지 어떻게 되신 거죠? 일단 상황이 많이 안 좋으셔서 동의서 먼저 작성하실게요. 우울증을 오래 겪으셨어요. 회계사님 부모님 돌아가신 그 붕괴 사고 이후로 죄책감에 시달리셨어요. 죄책감이요? 아빠가 한 번씩 들르는 추모공원 주소예요. 회계사님이 찾고 계신 것 같아서. 그동안은 경계심을 거둘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열심히 맹기를 쓴 게 만나게 묵어요. 응? 네, 잘 먹겠습니다. 아이고, 너무 맛있어요. 아이고 어려워하지 말고 편하게 묵어요. 편하게. 응? 오늘은. 내가 대회를 나온 이상 이제 자리를 좀 옮기지.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은행 쪽으로 옮기셔서 소소의 몸집을 늘려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 해결된 기분이 어때요? 후련해요? 나도 그럴 것 같았는데 아직 모르겠어요. 이제 앞으로 뭘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나랑 같이 생각해봐요. 아주 천천히. 계획보다 형량이 길게 나오긴 했지만 항소를 안 하시는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항소 도중 형 집행정지나 특별 사면이 떨어지면 여러 가지로 날짜 맞추기가 곤란해져서 재벌들도 안 하는 추세라. 자료는? 여기 있습니다. 입찰에 참여할 인선은 어떻게 됐나? 현재 가능한 라인입니다. 진행하지. 알겠습니다. 투자 대비 효율성 제고야 내가 더 잘 알지. 이렇게 잠깐 계시면 책임도 다친 모양새라 같은 문제로 평생 번거로운 일도 없으실 거고요. 긴히 말씀드릴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며칠째 연락이 되고 있지 않은 명의 대여자가 있습니다.
관리라고 할 것도 없어요. 아빠가 하는 거라고는 하루에 한두 번 불만 껐다 켰다 하는걸요. 아시겠지만 이름뿐인 회사 문직이나 다름없어요. 여진아, 자살 시도한 사람 말이야. 경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돼? 경제 활동으로 보일 만한 외부 활동이 있는지부터? 페이퍼 컴퍼니인데 굳이 실사를 의뢰해서 말이야. 자살 시도로 인한 의식 불명이니 이걸로 종결하죠. 네네. 특이사항 없죠? 네, 뭐 없습니다. 네네. 네. 뭐라고요? 대표자 성함이 윤무일이라고요? 물품 대금은 꼬박꼬박 해외에 잘도 보내면서 수입했다는 물건이 없어요. 희한하죠. 그래서? 서류는 완벽해요. 물건 팔아서 벌었다는 영업이익도 있고 수입한 물건 보관했다는 창고비도 있고. 근데도 이상거래다. 100%. 근거는? 배에 물건 실어왔다 그러면 인부 아저씨들 모셔다가 컨테이너 결속 하나하나 풀면서 컨테이너를 내려야 되거든요. 바로 그 하역비가 없어요. 요즘 같은 날씨에 아저씨들 모시려면 웃돈 꽤나 드려야 될 텐데. 너는 그런 걸 어떻게 하냐? 한밭집 손주가 그것도 모르면 안 되죠. 거기도 식당이 있는데. 정상거래처럼 보이려고 2번, 3번 꼬아놨네. 불규칙하게 현금 인출 패턴도 만들어 놓고. 이 정도 설계하느라 애 좀 먹었겠다. 누군지 궁금해요? 이 정도 작품이면 아버지겠지 뭐. 맞아요. 한재균의 차명 계좌예요. 해외은행인데 봐봐. 나만 느끼는 거 아니지? 고생하셨습니다. 3회를 축하드립니다. HK 사모펀드의 한국 진출에 대한 기사가 났습니다. 결과는? 지금 조치 중에 있습니다. 가지. 한재균 부대표가 사면됐다고? 허탈하긴 하네요. 누가 아니래요. 증빙 한 장 한 장 모으느라 여기 있는 사람 전부 죽을 뻔했는데. 보통뿐 아닌 건 알고 있었지만 이건 거의 불사조 아니야? 한재균 부대표는 늘 같은 방식이었어. 절대로 직접적인 지시는 내리지 않았지. 그렇게 되도록 판을 깔고 자기 뜻대로 될 때까지 상대를 압박했을 뿐이야. 애초에 증거로서의 효력 가치가 없도록 한재균은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산한 거죠. 혐의를 입증할 수 없게. 20년 전 상하건설 부실공사에서부터 비자금 형성, 창고 방화의 살인교사까지 전부 자기 밑에 있던 사람들의 과잉 충성으로 몰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래놓고 노블리스 오블리젠이 뭐냐 한 거야? 야 진짜 소름이다. 감옥에 간 건 오히려 면죄부가 된 거죠. 면죄부요? 한 번 처벌한 죄는 다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돼 있으니까요. 자리를 비우시는 동안 조이스 장이 나가고 HK 사모펀드의 수익률은 거기 확인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 외 유의미한 시장 변화는 한승조 회계사가 만든 은행연합체 컨소시엄입니다. 업계의 호의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 컨소시엄에 가입한 은행과 그렇지 않은 은행들 사이의 안정도 면에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은행연합체에 제외된 은행들 중에 다음 타겟을 정해야겠네. 그 호수 은행이 어떨까 싶은데 말이야. 네, 알겠습니다.
한지균 부대표가 호수은행 인수전에 뛰어들 거란 소문 들으셨어요? 들었어. 아직 매물로 나온 것도 아닌데. 자신 있으면 들어와 보라는 선전포고겠지. 해외은행 인수한 것도 결국 이것 때문이었어. 해외은행 타고 국내은행 인수전 참여하는 거. 네? 은행이 은행을 사는 건 상대적으로 쉽거든. 그래서 하버시티 은행을... 그럼 지난번에 물 먹었던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두고 봐야지. 한지균 부대표 감옥에 그냥 있었던 게 아닌가 본데요. 차명 계좌라니. 처음 듣는 얘기인가 보네요. 아빠 계좌라면 내가 인터넷 뱅킹으로 전부 관리하고 있는데 그럴 리 없어요. 일명 스텔스 계좌, 보안 계좌라고 불려요. 적의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스텔스기처럼.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로는 전혀 확인할 수 없고 본인이 직접 은행 창구에 방문해서 신청하고 조회해야 알 수 있는 계좌예요. 세금까지도 그쪽이 다 처리해서 당연히 몰랐을 거예요. 예금주가 의식불명이면 예금이 동결된다고요? 예금주가 어떤 상태든 간에 은행에 직접 가야 찾을 수가 있으니까. 사망 신고가 돼야 예금도 상속되고. 그럼 차명 계좌에 있는 돈은 아무도 못 건드리는 돈이네요? 그렇지. 119 출동 기록이 남았을 거야. 경찰까지 출동했으니까 자연히 사고 신고도 접수됐을 거고. 의식불명이라는 진료 기록까지 남았으니까 그럼 당연히 은행 예금도 지급이 정지되겠죠. 한재균 부대표님 골칫 꽤나 썼겠네. 자리를 오늘이라는 거 그나마 지금이라도 알았으니까 다행이지. 은행들이 은행연합체에 가입했다고 포기할 한지균 부대표가 아니긴 하죠. 그래도 그렇지 증권사는 예상하지 못했네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너 지금 끝까지 한번 가보자는 거야? 끝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 온 겁니다. 한재균 부대표가 수감되어 있을 때 해외은행을 국내에 진출시키기 위해 세팅했던 작업들과 앞으로 진행 예정인 작업들입니다. 일단 먼저 받으세요.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너 이제 와서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뭐야? 당장 임박한 입찰부터 막아야 한재균 부대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우리나라 메이저 금융 지주사들 중에 증권사 안 갖고 있는 데가 없어. 어떤 걸 먼저 손에 넣느냐는 차이일 뿐이지 은행이랑 증권사 둘 다를 갖고 싶어 하니까. 한지균 부대표도 증권사부터 단계별로 취하겠다 이거겠네요? 근데 아무리 증권사가 욕심이 나도 지산은행 매수 실패한 지 얼마 안 돼서 자금 여유가 없을 텐데. 특수채권 문제 풀 수 있는 사람 국내에 몇 명 안 된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더구나 사람 사이의 관계도 돈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니까. 밖에 있을 때보다 수감돼 있을 때 훨씬 많이 바쁘셨죠? 은행권 사람들 접촉도 훨씬 더 많았고. 그래도 회 기사님이 자금 조달 계획서 빼돌리는 바람에 증권사 매수는 물 건너가겠네요. 안심하지 마세요. 수감돼 있는 동안 하루에도 몇 번씩 시뮬레이션 돌려가면서 준비하고 또 준비했을 테니까. 은행을 가지면 이 나라를 가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은행을 손에 넣기 전까진 절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거면 차명 계좌가 증명될 겁니다. 한재균 부대표를 멈춰 세울 순 없어도 잠깐 주저앉힐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너 괜찮겠어? 후폭풍이 셀 텐데. 심영우 의사의 죽음으로 시작하게 된 일입니다. 애초에 뭐 그 정도 후폭풍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지균 부대표 옆에 상대가 상대인 만큼 완벽한 기회를 잡았어야 했으니까. 한재균 부대표의 신뢰를 얻기 위해선 진짜 그의 사람이 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그 윤무일이란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세금부터 피해가 막대할 텐데. 우선 금전적인 피해부터 복구시켜야지. 의식 돌아오는 대로 다시 자유롭게 만들어주려면 신변보호도 해야 되고. 무슨 수로 그걸 다... 방법이 항상 있지 않겠어. 일단 명의신탁 자진신고부터 해야지. 아, 그게 있었지? 증여세야 엄청 나오겠지만 어차피 윤무일 그 사람 돈도 아니고 뭐. 뭐예요, 그게? 범죄 은닉자산 신고요. 이런 돈은 법에 따라 국가에 헌납해야죠. 모아놨던 자료들도 전부 사라지고 차명 계좌에 있는 돈도 한 푼도 못 쓰게 됐네요. 기업 워크아웃에서부터 M&A 자산 매각, 기업 투자, 재무 자문에 이르기까지를 담당하는 곳이죠. 선생님도 참여해 보셨어요? 뭐 몇 개? 한국대? 아님 명인대? 네? 이따 강당에서 있을 신입교육 같이 가실래요? 저 뉴스텝 아니고 매니저거든요. 그럼 이동해 볼까요? 시간은 나에게만 흘러 너는 외로이 멈춰 있네 보고 싶단 말은 허공에 맴돌다 기적처럼 닿을까 문득 상상을 해보곤 해 지금 넌 어떤 모습일까 어쩌면 아이까지 불행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 좀 더 크면 모를까. 아빠는 조세비를 많이 사랑하는데 너무 바쁘다고 했지. 대신 선물도 열심히 사다 나르고. 홍우쌤, 도서 읽고 있었어요? 근데 왜 불도 안 켜고? 특수관계자. 다시 시작인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한 거야? 이상 없습니다.
한지균 부대표 리치사 설립한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방금 들었어. 설립 인가 조건에 부합하는지 제가 확인해 볼게요. 나도 자본금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 그래야 우리가 어디서부터 움직여야 되는지 답이 나오니까. 네. 아 근데 회계사님. 왜? 거긴 신입이 이렇게 출근 안 해도 월급 주나 봐요? 하이 싸가지 진짜. 내가 이러려고 테일러 왔는데 누가 내 결근을 막아? 너나 네 월급 잘 사수해. 초고속 승진 중이라며. 전 여기서 대표까지 달 거거든요. 고졸이 어딜 가겠어요. 아이고 뭐 그러시던가요. 아무튼 이따 봐. 거기서 봬요. 한마디를 안 줘요, 한마디를.